안녕하세요. 코인 신용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금리 발표가 오늘 있는 날인데 100%의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당연히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2024년에는 금리를 두 번이나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 뉴스에서도 두 번을 예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그 와중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건 달러 약세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년 후, 3년 후 정도에는 항상 경제가 침체를 맞았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적 지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금리를 일본이 인상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90년대에 경제 침체를 맞았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졌고, 이제 08년도부터 리먼 브러스가 터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언가의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비트가 내년까지 상승장이라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잘만 팔면 어떻게 보면 경제 침체일 때 어떠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관리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정부 연금 투자 기금이 비트코인, 금, 산림, 농지들을 포함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정보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 규모가 1조 5천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이다. 일본 정부 연금 투자 기금은.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은행의 돈을 예치하고 예금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국룰이자 정배처럼 느껴지는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이제 일본인들은 주식 투자 같은 거를 잘 안 하고 연금에 넣기 마련인데, 이거는 뭐 거의 웬만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일본의 연금 투자 기금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치는 전환사채 수익금과 초과 현금을 비트코인당 월 사용해서 지금 보시면 67,382달러에 또 9,245비트를 추가로 인수했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마이클 세일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비트가 10만 달러 넘고 진짜 더 올라갈 때는 매일매일 가능한 한 마이크로스티치의 지갑을 주소로 확인을 하면서 통수를 때리기 전에 혹은 통수를 때릴 때 우리도 같이 통수 때리면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 세일러를 일단 아직까지는 믿고 있으나 10만 달러가 넘고 15만 달러가 넘는 날이 온다면 이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GBTC ETF로 전환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는 3월 18일에 마이너스 6억 4,300만 달러 유출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보면 계속 그레이스케일 얘기가 어떻게 이게 뭐 뭐야? 왜 떨어지고 나서 나와요? 이런 얘기는. 보면은 꼭 떨어져야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뉴스 나오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각종 KBS, SBS, MBC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은 그냥 과거에도 결국에 GBTC 전환이 된 다음에 내렸었고 유출이 있었었고, 유출이 덜하다가 유출이 또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SEC는 더 많은 반발의 측면에 있다. 지금 SEC에 대해서 바이낸스 US가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쭉쭉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 US는 SEC가 뭔 지랄을 하든 알바노를 시전하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낸스 US에 대한 참여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해시덱스와 아크, 이제 이거 뭐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5월 30일과 24일로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애들이 꽤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ETF 전문가였던 제임스 세이팔트,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해 정확히 잘 맞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더리움에 대한 ETF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3일 날 거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EC는 이더리움 관련 발행자와는 지금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ETF 현물을 신청하는 회사들이랑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그때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 쪽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블랙락은 디지털 자산 펀드를 출시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억 달러 USDC를 예치한다. 보시면 이게 진짜 저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간지인 것 같아요. 블랙락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라고 해서 전통 금융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인 블랙락이 이런 단어를 딱딱딱 이름을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돈을 빡 박아놓은 게 되게 멋있는 행보이지 않나.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임을 잘 하는 회사이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보면 빡빡이는 과학이다. 이 미국 회사의 빡빡이들,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머리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의 빡빡이들은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락에서 하는 말은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자산 펀드를 출시한다. 이게 좀 내용을 파보니까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토큰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8년의 시장 동안 이 시장의 끝을 물어본다면 저는 주식의 토큰화가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참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옛날부터 봤던 게 세상에 있는 많은 주식이 토큰화가 되는 게 제가 바라는 이제 모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 가능성에 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좀 레리핑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텔레그램에 갈라님이 올려주신 어떻게 보면 그 차트 유동성 차트인데 비트 파이넥스 기준이고 위에 66,000의 매도벽을 뚫지 못했고 지금 잠깐 내려왔는데 66,000을 뚫으면 75,000까지 가는 길이 매우 쉬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낸스나 코베나 파이넥스나 다 좀 다른데 최근에 파이넥스의 움직임을 좀 맞춰준 경향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젤레가 올린 차트인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확히 알 순 없으나 아마 이렇게 본 걸로 쳐서는 상승장의 고점의 캔들과 현재의 캔들이 조금 비슷하지 않냐. 조심할 때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61,359 요 구간만 지켜낸다면 이번 달까지 뭐 저는 이 캔들이 나쁜 캔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의 끝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캔들이 변환되면서 장이 끝났는데, 그죠? 근데 지금도 끝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때는 이제 2주 차에 이미 음봉 전환이 됐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양봉인 상태이고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만 지나면은 3월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음봉 전환되면서 시장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델레가 올린 거네. 같은 속임수에 두 번 속지 말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난 17년의 사이클 하이 고점을 넘어서는 20년도 21년도 당해서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약간 횡보 시간, 조정과 횡보를 반복하는 기간이 꽤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쭉 상승장으로 이어졌죠. 근데 지금도 이때랑 굳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비유를 좀 해보자면, 네. 그러면 현재 조정 중이고 횡보를 살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보면은 이 와중에 CG는 게임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파이를 좀 보면 이미터블과 폴리곤 랩스 같은 경우에 투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 킹 리버 캐피탈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이네테보 게임 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게임 스튜디오와 웹3 인프라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게임 쪽이 바람이 불 것 같긴 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지난 장에서 사실 뭐 저희는 전체 자금의 반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 시점에서 반 매수를 외쳤고 더 올랐을 때도 못 사는 사람 반 사라라는 얘기를 했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못 사더라도 올랐다가 떨어지면 결국 이 구간에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뒤지게 욕만 먹었습니다, 사실. 그때 얘기를 하면은, 다 못 산 사람이든, 반만 산 사람이든, 이거 오르는 구간에 결국 못 사서 안 떨어지네라는 곡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떨어지네라는 곡소리만 또 듣고 있는데, 결국 이 구간까지 일단 오긴 왔어요. 결과론적이니까. 여기서 팔지 않았으면 반을 사든, 뭐, 같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결국 못 팔았잖아요, 다들.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사든 안 사든 사실 내용값은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샀나 안 샀나 뭐 여기서 못 팔았으면 진짜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매수 우위에 있고 우리가 어느 시장에 있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결과적으로 반등과 강세장에 있다, 상승장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매수 우위 시장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지금 이러한 하락 채널 및 폴링 웨지 같은 느낌의 채널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고 있고 아마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않더라도 최하단 가봤자 57,000이고 우리 매수 우위 시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꽤 드는 시점입니다. 보면은 주봉상으로 보았을 시에 약간 딱 끄고 보면 이 이평선을 이제 한 번이라도 밟았어야 됐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랜만에 밟지 않았고 이번 주가 이러한 캔들로 끝난다고 한들 다음 주가 이평이 다 올라와서 아마 저절로 밟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음봉이 현재 진행 중인데 뭐 오늘 FOMC나 해가지고 등등 여러 이슈를 통해서 갑자기 누군가가 확 올려버려서 아래 꼬리 다단 양봉으로 끝나든가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꽤 많이 봤었거든요. 자, 과거에도 이 캔들 보이시나요? 이 두 개 캔들? 이 두 개의 캔들의 하락률이 고점부터 따지면 일주일 주봉인데 16%예요, 16%. 여기서도 9%고 이러한 움직임을 안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가 충분히 저런 가능성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캔들 시작부터 10% 조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약간 밑꼬리를 다 달고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단은 이 이평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상승장의 전제로는 요 EMA 21선 이게 49,000인데 다음 주 되면 또 좀 올라오겠죠. 이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뭐 떨어지네 마네라는 얘기를 할 거 없이 무조건 매수 우위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못 사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물려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물리냐가 중요한데 옛날에 이때도 얘기를 했어요. 아, 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물리는 거랑 봐봐요. 여기서 물리는 거랑은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리는 거, 이 구간에서 물리는 거랑 가격은 봐봐요. 36,5천, 4만대 여기서 물리는 거랑 더 비싼 62,800에서 물리는 거랑 지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물리면 장세가 애초에 하락 장세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1년 넘게.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돼요. 그냥 거의 손가락 케찹 묻힌 듯이 맛있게 빨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물리는 거는 장세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가락 빨아야 되네. 물리면 기분 좋게 손가락 빨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탈출과 익절이 가능한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분의 문제예요. 이 하락 장세에서 물리는 거랑 상승 장세에서 물리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는 땅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하늘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24년 3월 20일이고 24년도가 아직 거의 9개월 남은 시점이고 내년까지 본다면 1년 9개월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익절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훨씬 더 높아서 손절보다는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솔직히 말씀드려 영상 보신 분들 물리는 거 다들 좋아하시는 저도 압니다. 저도 물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물리는 게 훨씬 낫다. 이 저점에서 물리는 것보다 이 구간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